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30년 동안 효자라 믿었던 아들이 엄마 몰래 명의를 도용해 1억 원 대출을 받고 평생 모은 4,900만 원까지 전부 가져간 72살 어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분이에요. 올해 72살이에요. 서울 구로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2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갑작스러웠어요.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밤에 가셨어요. 너무 빨랐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당시 아들이 18살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대학 가야 했어요. 포기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청소 일과 식당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요. 오피스텔이랑 빌딩을 청소했어요. 아침 8시까지 했어요. 3시간 동안요. 그리고 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홀서빙도 했어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밥도 서서 먹었어요. 저녁에는 또 다른 식당에 갔어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또 일했어요. 집에 오면 자정이었어요. 씻고 자면 새벽 1, 2시였죠. 그리고 3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1년 365일요. 명절에도 일했어요. 추석 설날에도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손은 늘 거칠었어요. 물에 불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요. 도윤아, 엄마 괜찮아. 너는 공부만 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벌 거야. 아들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대학생이 됐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졸업하면 꼭 효도할게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고생한 거 다 알아요. 알면 됐어. 열심히 해. 대학 4년 동안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등록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줘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졸업했어요. 취직도 했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엄마 이제 제가 벌게요. 그래 고맙다. 엄마는 이제 쉬세요.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계속 일했어요. 습관이 됐거든요. 그리고 돈을 모았어요. 조금씩요. 은행에 예금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요. 20년 동안 모았어요. 4,900만 원이 됐어요. 큰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노후에 쓰자. 아들한테 부담 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은 착했어요. 정말 효자였어요. 한 달에 2~3번은 꼭 찾아왔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괜찮아.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말씀하세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고맙다 도윤아. 명절 때는 선물도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맙다.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제 생신 때도 꼭 챙겨줬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외식도 시켜줬어요. 좋은 식당이에요.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요. 뭘? 정말 효자 같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있어서요.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부 엄마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살아. 그래도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엄마 통장 말이에요. 통장? 네.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왜? 엄마 나이엔 복잡하잖아요. 난 괜찮은데?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요. 엄마는 조심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관리하면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 저 믿으시죠? 물론이지. 그럼 맡겨주세요. 망설였어요. 제 돈을 아들한테 맡긴다는 게 좀 그랬어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넌 충분히 효도하고 있어. 아니에요. 더 잘하고 싶어요. 도윤아. 통장 관리해 드리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고맙습니다, 엄마. 다음 날 아들이 왔어요. 엄마 통장 주세요. 응. 통장을 줬어요. 2개였어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 비밀번호? 네. 인터넷 뱅킹으로 관리하려면 필요해요. 알았어.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카드도 주세요. 카드? 네. 혹시 모르니까요. 알았어. 체크카드도 줬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계세요. 고맙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아들이 돌아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2부 첫 번째 신호들. 첫 석 달은 괜찮았어요. 아들이 잘 관리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관리비 냈어요. 고맙다. 전기료, 수도료도 다 냈어요. 그래 수고했어. 편했어요.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넉 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문자가 왔어요. 출금 100만 원 완료. 1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도윤아 100만 원이 나갔어. 아 그거요? 응. 제 카드값이에요. 내 카드값? 네. 제가 급한 게 있어서 잠깐 썼어요. 하지만 곧 넣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찜찜했지만 넘어갔어요. 아들이 갚는다니까. 한 달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출금 200만 원 완료. 200만 원? 또 전화했어요. 도윤아 이번엔 200만 원이야. 네 알아요. 뭐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회사 일이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알았어. 하지만 불안했어요. 왜 자꾸 돈을 쓰는 거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한 달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출금 300만 원 완료. 300만 원?
너무 놀랐어요. 바로 전화했어요. 도윤아, 이게 뭐야? 엄마 진정하세요. 300만 원이 나갔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해봐.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투자가 좀 잘못돼서요. 투자? 네, 곧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엄마 제가 다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불안했어요. 정말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믿었어요.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어. 곧 갚을 거야. 3부 충격의 대출 연체 통지서.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편지가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열어봤어요. 대출 연체 통지서. 고객님, 지난달 원리금 연체되었습니다. 대출 잔액 1억 1,800만 원.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어요. 1억 1,800만 원? 이럴 수가. 손이 떨렸어요. 나는 대출 안 받았는데? 바로 은행에 갔어요. 저는 대출 안 받았어요. 고객님,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네? 어르신 명의로 1억 원 대출이 나갔어요. 뭐라고요? 6개월 전에요. 나는 대출 안 받았어요. 서류에는 어르신 서명이 있어요. 그럴 리가. 보증인도 있어요. 누구요? 박도윤 씨요. 도윤이? 네.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내 명의로. 직원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네? 어르신 예금도 전부 인출됐어요. 뭐라고? 4,900만 원이요. 전부? 네. 석 달 전에요. 주저앉았어요. 네. 내 돈이. 평생 모은 돈이. 눈물이 났어요.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 네. 이건 명의 도용이에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명의 사용하면 범죄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한참을요. 아들이 나한테 30년을 믿었는데. 사부 아들과의 대면.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도윤아, 당장 와. 엄마 왜요? 오면 알아. 지금은 좀. 당장 와. 소리를 질렀어요. 1시간 후 아들이 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대출 통지서를 던졌어요. 이게 뭐니? 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내 명의로 1억 원 대출 받았지? 엄마. 대답해. 네. 왜?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회사에 투자금이 필요해서.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회사는 2달 전에 문 닫았어.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나 다 알아. 은행에서 다 들었어. 엄마. 내 예금 4,900만 원도 다 가져갔지? 대답해. 네. 왜 그런 짓을?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나한테 도와준 거잖아. 뭐? 왜 이제 와서 따져? 그냥 조용히 있어. 뭐라고? 회사 조금만 버티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회사는 망했잖아. 다시 시작할 거야. 무슨 돈으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도윤아.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아들이 달라 보였어요.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엄마. 30년을 키웠는데 이럴 수가. 엄마가 나 키운 게 뭐. 당연한 거잖아. 충격이었어요. 나가. 뭐?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아들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오부 완전한 고리. 이틀 후 아들이 다시 왔어요. 엄마 열어주세요. 문을 안 열었어요. 엄마, 문 열어요. 가. 엄마 제발. 가라고. 아들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1시간 후에야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핸드폰이 안 됐어요. 가입자 없음. 깜짝 놀라서 통신사에 전화했어요. 고객님 해지되셨네요. 뭐라고요? 사흘 전에 해지 신청 들어왔어요. 누가요? 박도윤 씨요. 아들이? 네. 명의자 가족이라서 가능해요. 해지를 왜 해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이 내 핸드폰을 은행 앱도 확인했어요. 로그인 불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은행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통장이 없었어요. 아들이 가져간 거구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전화도 안 되고요. 은행 계좌도 못 열고요. 통장도 없고요. 돈도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버텼어요. 사흘이 지나니까 음식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절망했어요. 육부 이웃 할머니의 도움.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옆집 권미정 할머니였어요. 영분 씨 괜찮아요? 며칠째 안 나오시길래 걱정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정 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모든 걸 얘기했어요.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 받은 것, 예금을 다 가져간 것, 핸드폰을 해지한 것, 통장을 가져간 것, 전부요. 미정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영분 씨. 이거 큰일인데.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미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분 씨 이거 보세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우리 동네에서 아들 때문에 비슷한 피해 본 사람이 또 있어요. 정말요? 네. 기사 났어요. 기사를 읽었어요.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무료 법률 상담센터에 갔대요. 법률 상담? 네.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친구잖아요. 다음 날 법률 상담센터에 갔어요. 미정 할머니가 같이 갔어요. 상담사를 만났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심각하게 들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예요. 금융사기? 네. 명의도용, 횡령, 사기 전부 해당돼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 직계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명의 사용하면 100% 불법입니다. 고소하셔야 해요. 고소?
네. 안 그러면 어르신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해요. 1억 원을? 네. 어르신 명의니까요. 고소하시겠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게요. 7부 경찰서에서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미정 할머니가 또 같이 갔어요. 제 아들을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이 놀랐어요. 아들을요? 네. 모든 걸 설명했어요. 경찰이 심각하게 들었어요. 어르신 증거 있으세요? 은행에서 받은 대출 통지서요. 다른 건요? 통장은 아들이 가져갔어요. 알겠습니다. 은행에 조회하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심각합니다. 오셔야겠어요.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3년 전부터 꾸준히 어르신 명의를 사용했어요. 3년 전부터? 네. 보세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휴대폰 2대 개통했어요. 신용카드 3개 사용했어요. 현금 서비스 3천만 원 받았어요. 어르신 통장에서 인출한 총액이 4,900만 원이에요. 마지막으로 1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전부 합치면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충격이었어요. 경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네? 아드님이 사채업자들과도 엮여 있어요. 사채? 네. 사기 전과자들이에요. 피해 금액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후 아들이 체포됐어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어르신 면회 가시겠어요? 아드님이 만나고 싶다고 해요. 가볼게요. 면회실에 갔어요. 유리 너머로 아들이 보였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들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가 나 키웠잖아. 엄마가 날 버릴 거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 엄마 인생 망가뜨린 건 너다.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일어났어요. 뒤돌아 나왔어요. 아들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8부 법원의 판결.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갔어요. 아들이 피고석에 앉았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박도윤은 3년 동안 모친 이영분 씨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현금 서비스, 통장 인출, 대출. 피해 금액은 총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의도용 사기 횡령입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 더 악질적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쾅.
피고인 박도윤을 명의도용 사기 횡령죄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합니다. 광. 피해액 일부 배상을 명령합니다. 광. 끝났어요. 재판장이 저를 봤어요. 어르신. 네? 가족이라도 통장과 명의는 절대 맡기지 마세요. 네. 그리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미정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분 씨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끝났어요. 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구부 다시 시작되는 삶. 재판 후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안 왔어요.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걸까? 어느 날 미정 할머니가 왔어요. 영분 씨 이러면 안 돼요. 일어나야죠. 미정 씨. 난 이제.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뭐가? 인생이요. 영분 씨 같이 복지관 갈래요? 복지관? 네. 스마트폰 교육한대요. 스마트폰? 네. 배워봐요. 새로운 거. 나이가 이런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배우는데 나이가 어딨어요. 같이 가요. 제발. 망설였지만 따라갔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배웠어요.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잘하시네요. 정말? 네. 뿌듯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잘 쓰게 됐어요.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내고요. 인터넷 뱅킹도 배웠어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하세요. 고마워요. 스스로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확인했어요. 출입금 내역을 꼼꼼히 봤어요. 이제는 아무도 못 속여.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보람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도 가끔 아들 생각이 나요.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겨내고 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거였어요. 저도 갔어요. 강사가 말했어요. 가족이라도 통장은 맡기지 마세요. 명의도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해요. 다 제가 겪은 일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손을 들었어요. 저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모든 걸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당한 일을요.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지금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통장도 제가 관리하고요. 스마트폰도 배웠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안 속아요. 박수가 나왔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지금은 8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돈은 거의 없어요. 빚도 남았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연금으로 조금씩 살아가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일도 하고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미정 할머니는 여전히 제 옆에 있어요.
영분 씨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요. 산책 갈래요? 좋아요. 함께 공원을 걸어요. 행복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겠지. 미안한 마음도 들어.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통장 안 맡겨. 가족이든 누구든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웃음이 났어요.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지. 내 노년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감사했어요. 지금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30년 동안 효자라 믿었던 아들이 엄마 몰래 명의를 도용해 1억 원 대출을 받고 평생 모은 4,900만 원까지 전부 가져간 72살 어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노년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1, 1, 1, 1, 1, 1